부산 자갈치 시장. 새벽 5시. 가게 셔터가 하나둘씩 올라가는 소리와 함께 생선 비린내가 안개처럼 퍼졌어. 파란 플라스틱 통에 담긴 물고기들이 살아있는 듯 펄떡였고 바닥은 어제 못 닦은 물로 미끄러웠지. 그 골목 깊은 곳, 유난히 조용한 한 점포 앞에서 한 여자가 생선을 정리하고 있었어. 팔뚝에는 옛날 문신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그녀의 눈매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어. 그녀의 이름은 배은지. 시장 사람들은 조용히 가자미 언니라 불렀어. 왜냐면 그녀가 손질한 가자미는 언제나 가장 싱싱했고 가장 깔끔했거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쉽게 묻지 않았어. 그리고 그녀도 절대 말하지 않았지. 은지는 원래부터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어. 20살 무렵 항구의 뒷골목에서 자란 그녀는 남자들보다 주먹이 빨랐고 기회가 뭔지 정확히 아는 눈을 가졌어. 처음엔 단순한 알바였어. 배에서 짐을 옮기고 때론 밀수품을 몰래 옮기는 일. 하지만 곧 그녀는 그런 세계에서 위로 올라갔어. 자신보다 큰 조직의 남자들을 고개 숙이게 만드는 카리스마. 그리고 무서울 만큼 냉정한 판단. 그때 그녀 옆에 항상 있었던 애가 하나 있었어. 조성. 18살 차이 나는 동생 같은 아이. 부모도 없고 말보다 눈빛이 먼저 움직이던 아이. 은지는 그 아이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건넨 사람이었고 조성은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을 믿었지. 배고프면 말해. 굶는 건 죄가 아냐.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졌어. 일본 쪽에서 들어온 밀수선. 무기와 보석이 섞여 있는 초대형 건. 정보가 새나갔고 경찰이 들이닥쳤어. 그 밤 은지는 도망쳤고 조성은 체포됐지. 몇 달 후 은지도 붙잡혔지만 그녀는 조성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어. 그 아이가 감옥에서 썩는 동안 은지는 뒷배의 힘으로 잠시나마 빠져나왔고 곧 다시 잡혀 7년형을 받았지. 그렇게 둘은 같은 감옥 하늘 아래 서로 다른 감방에서 서로를 증오하며 살아야 했어. 출소 후 은지는 바뀌었어. 과거의 친구도 조직도 다 끊고 조용히 시장에 자리 잡았어. 맨 처음엔 아무도 그녀의 생선을 사지 않았지. 저 여자, 그 여자 아니야. 전과자잖아. 그녀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매일같이 가장 먼저 나와 물건을 정리하고 비린내에 젖은 손으로 직접 생선을 손질했어. 날이 갈수록 그녀의 칼날은 더 예리해졌고 생선은 더 싱싱했지. 그리고 사람들은 천천히 다시 돌아왔어. 은지 언니, 오늘도 가자미 끝내줘요. 언니, 나 이거 덤으로 좀 줘봐요. 은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물고기를 봉투에 담았어. 하지만 조용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지. 하루는 시장에 낯선 젊은이들 몇 명이 나타났어. 검은 트렌치코트,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그들은 해당이라는 신생 조직 소속이었고 시장의 질서 유지비를 받기 위해 돌아다녔지. 그날 그들은 은지의 가게 앞에 멈췄어. 그날 아침 시장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어. 새벽 해가 떠오르기도 전 은지는 조용히 가게 셔터를 올리고 바구니를 정리하고 있었지. 이봐요, 사장님. 그 말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3명의 남자가 가게 앞에 서 있었어. 제일 앞에는 키 큰 남자 하나. 금목걸이에 검은 코트를 입고 손에 시가를 들고 있었지. 뒤엔 머리를 반삭으로 밀고 팔에 문신이 가득한 놈들. 여기 관리비 안 내셨네요? 시장에 자릿세가 생긴 거 몰라요? 한 달 선불이요. 300. 은지는 아무 대답도 안 했어. 칼을 쥔 손으로 조용히 가자미 한 마리를 갈라내고 있었지. 비늘 소리가 천천히 일정하게 들렸어. 언니,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이 아침부터 성질 건드리게 하지 마세요. 한 놈이 말끝에 껄껄 웃으며 다가왔어. 바로 그때 구석에서 물건 정리하던 민재가 눈을 흘기고 있다가 걸렸지. 야, 꼬마야, 뭐 봐. 민재가 놀라며 고개를 돌렸지만 늦었어. 그놈이 민재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쳤어. 형님, 애새끼가 개기는데요? 은지는 그제야 칼을 내려놓았어. 그리고 천천히 손을 닫고 가게 밖으로 걸어 나왔지. 눈빛은 차가웠고 바람은 그녀의 앞치마를 스치며 지나갔어. 손 뗄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
하지만 그놈은 웃으며 더 세게 민재를 벽으로 밀었지. 어휴 이누님, 주방칼 좀 든다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시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지의 손이 번쩍 들렸어. 쾅! 그녀는 칼을 던진 게 아니었어. 근처 생선 상자 하나를 걷어차 그놈 무릎을 맞췄고 민재를 순식간에 자기 뒤로 숨겼지. 이봐, 피 묻히기 싫어서 참았어. 그녀가 다시 칼을 들었을 땐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어. 칼끝은 바닥에 있던 가자미를 정확히 찍었고 단숨에 배를 갈랐지. 피가 튀었어. 하지만 그 피는 물고기의 것이었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 이 칼 20회 넘게 써왔어. 사람 살리기도 했고 죽일 수도 있어. 그녀가 다시 칼을 들어 그놈들에게 건넸어. 300 받고 싶으면 직접 이것 썰어. 30마리 칼 한 번에 실수 없이. 그럼 줄게. 그놈은 이를 악물고 칼을 받아들었지만 2마리 만에 손에 상처가 났지. 피가 흐르자 그는 칼을 던졌고 은지는 말없이 그 칼을 주워들었어. 이 피는 내 피야. 그리고 이 시장 바닥에 내 피가 닿으면 내가 가만 안 있어. 그날 이후 아무도 은지에게 보호비를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 몇 주 뒤 시장 상인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누군가 상인들의 계약서를 매입하고 있고 상가 앞에서 누가 몰래 CCTV를 달았다는 얘기.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은지의 가게 앞에 검은 벤츠 한 대가 멈췄어. 차에서 내린 남자. 흰 셔츠에 회색 수트. 머리는 단정하게 넘겼고 눈은 웃지 않았어. 그가 걸어오며 말했다. 언니, 오랜만이네. 은지의 손에서 생선이 떨어졌어. 그 목소리는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거든. 조성. 자신이 감옥에 버려뒀던 그 아이. 은지는 말없이 조성을 바라봤어.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 어릴 적 배고픈 눈빛 대신 지금은 차가운 계산이 깃들어 있었지.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 몰랐지? 그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은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그저 생선을 다시 정리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 있었어.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 오히려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지. 언니는 여전하네. 조용하고 눈은 여전히 날카롭고. 그가 고개를 숙이고 생선 하나를 집어들었어. 이 칼로 날 찔렀다면 지금쯤 편했겠지? 은지가 조용히 칼을 쥐었어. 칼끝은 떨리지 않았고 조성은 그걸 똑똑히 봤지. 왜 왔어? 그녀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어. 조성이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봤어.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지. 빚 갚으러 왔어. 언니가 내 인생 망친 거 기억 안 나? 그 말에 은지는 한 발 다가섰어. 넌 내가 뭘 감췄는지 몰라. 아니, 알아. 내가 왜 감옥에 있었는지, 왜 언니가 날 버렸는지 이제 다 알아.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 그리고 바로 그때 조성은 시장 쪽으로 손짓했어. 한 무리의 남자들이 골목을 메우며 들어왔어. 해당 조직 전원이었지. 이제 여긴 내 시장이야. 언니가 손질한 생선, 언니가 뿌린 피, 이제 다 내 거야. 은지는 뒤로 한 발 물러서더니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어. 그리고 조용히 칼을 내려놓았어. 이 시장은 피로 세워졌어. 하지만 난 다시 피 흘릴 생각 없어. 조성이 한쪽 눈썹을 올리며 말했다. 그럼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야? 은지답지 않네. 그 말에 은지는 처음으로 오래전처럼 미소를 지었어. 그 미소엔 피로도, 고통도, 복수도 담겨 있었어. 널 망친 건 내가 아니야. 널 망친 건 내 안에 있는 그 증오야. 그날 이후 시장은 바뀌었어. 몇몇 상점이 사라졌고 몇몇 사람들은 떠났어. 해당은 겉으로는 질서를 유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시장을 서서히 장악해갔지. 민재는 더 이상 시장에서 보이지 않았어. 미숙 이모도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지. 사람들은 은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며칠 후 그녀의 가게가 불탔어. 소방차가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지. 가게는 잿더미가 되었고 남은 건 그 칼 한 자루뿐이었어.
그 칼은 녹이 슬었지만 여전히 무게가 있었지. 은지는 잿더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칼을 들었어.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 이제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하지만 누군가는 이 바닥을 지켜야 해. 비가 내리는 밤, 부산항의 낡은 냉동창고, 금속 냄새, 고기 썩은 냄새, 그리고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 은지는 검은 우비 하나만 걸치고 조용히 들어섰어. 발소리는 무릉덩이 위로 번졌고 멀리서 희미한 조명이 깜빡였지. 그 창고는 지금 해당 조직의 임시 아지트였어. 그리고 민재가 사라진 날 이후 그녀는 여기로 모든 걸 몰고 왔어. 철문을 열자 그녀의 앞엔 이미 대기 중인 사내들이 있었어.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웃으며 그 중심에 서 있던 남자. 조성이었어. 올 줄 알았어. 넌 항상 끝장을 보러 오니까. 은지는 말없이 칼자루가 숨겨진 허리춤을 만졌어. 민재 어딨어? 조성은 가볍게 손짓했고 한 놈이 민재를 끌고 나왔어. 입이 묶여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데는 없어 보였지. 놈들한텐 손대지 말랬다. 그 애는 나랑은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이건 다 언니랑 상관 있는 일이야. 내 삶, 내 감옥, 내 복수, 전부 언니가 만든 거야. 그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을 이었어. 그날 기억나. 경찰이 들이닥쳤던 밤. 난 언니 말 믿고 따라갔고 언니는 날 남겨뒀어. 입 닫으면 지켜준다고 했지. 근데 나만 감옥에서 썩었어. 은지는 고개를 들었어. 눈은 흔들리지 않았고 목소리엔 오래된 슬픔이 묻어 있었어. 그날 나도 당했어. 위에서 선 긋더라고. 애는 버려야 돼. 나도 내 이름 팔아서 겨우 하루 더 살았고 결국엔 같은 곳 갔어. 조성의 눈이 흔들렸어. 거짓말이야. 아니, 너만 버린 게 아냐. 그날 나도 나 자신을 버렸어. 창고 안은 조용했어. 사내들의 발소리조차 멈췄고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 그 순간 조성의 손이 칼로 향했지. 그럼 이제 언니도 잃어봐. 그가 뛰어들었고 은지도 마주 달려들었어. 두 사람의 싸움은 칼이 아니라 기억과 증오가 부딪히는 전쟁 같았어. 은지는 방어에 집중했고 조성은 쉴 새 없이 공격했지. 왜 그땐 아무 말도 안 했어? 넌 날 형제라 부르던 애였잖아. 형제. 형제면 그렇게 팔아. 형제면 그렇게 잊어? 은지는 갑자기 칼을 놓았어. 조성의 칼끝이 그녀의 목에 닿았지만 그는 멈췄어. 쏴. 끝내고 싶으면 해. 난 이미 다 잃었어. 그 침묵 속에서 민재가 울먹이며 외쳤어. 형, 하지 마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나한테 밥 주고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 말에 조성의 칼이 흔들렸고 손에서 떨어졌어. 그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며 멀리서 다가왔고 누군가 신고한 듯 했어. 아마 미숙 이모였겠지. 은지는 민재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조성아.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경찰에게 연행되어 나갔어. 며칠 후 자갈치 시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 은지는 새로 가게를 만들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바다에서 돌아온 배들을 맞이하며 민재와 함께 생선을 나르고 있었어.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가자미 언니라 불렀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따뜻했어. 언니, 오늘 고등어도 좀 받아요? 그럼. 근데 가격 흥정은 안 돼. 에이, 그건 예전부터 안 됐잖아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칼을 들었어. 손끝에서 생선 비늘이 튀고 바다는 또 하루를 시작했지. 그녀는 피로 물든 과거를 안고 생선 한 마리 한 마리로 삶을 다시 손질하고 있었다.